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 지금 상임이사였나요? 아무튼 그분께서 그걸 이제 그만두시는 것까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만두시면서 이분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쓰는 칼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말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가 사퇴한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정치 논평 계속 하시겠다라는 건지 네. 원래 안 하시기로 해놓고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심하고 명청대전에 참전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표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우리가 성을 탈환을 네. 해서 성을 관리를 하는데 그럼 성 안에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맞습니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넓혀야 되는데 너 우리가 잘 나가니까 너 뭐 밥 먹고 뭐 먹을 게 있어서 들어왔냐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를 조금 이제 김용남, 표현하신 뭐 거라고 이현주,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 비판했던 게 유시민 작가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ABC.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을 겨냥 그리고 유시민과 함께 저런 거에 편승하는 김어준 식의 논평들. 좀 작심하고 좀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명청대전에 참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사실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 지선 결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이대로 간다면 저는 총선 대선 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위기감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하나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네. 사실 유시민 작가도 저희 진보의 큰 뭐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언젠가 갑자기 적이 된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끼리 혹은 우리 진보 진영 내끼리 갈등하고 계속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감정이 앞서는 시대. 그리고 비평을 하는데 왜 비평하는데 비난을 받습니까? 옳은 비평은 칭찬받고 네. 동료가 되는 것인데 그럼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작심했다. 즉 이제는 뭐 어느 편에 선다기보다는 본인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선거 결과에 기여하겠다. 혹은 이제 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서 사실 유시민 작가가 늘 얘기했을 때는 나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를 늘 강조하셨는데 그 민주당원이 아니신데 전 단계에 또 중심에 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우리 앞에 있을 선거를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평론에 대해서 그 좀 중립적보다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탐사에서 참 좀 약간 좀 그 비판도 좀 받았는데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논평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당정 간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내밀한 벌어지는 일 정보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요. 있죠. 조국 당 합당 문제랑 대통령님의 지론이 뭐였고 다들 평론가들이 취재를 안 하고 막 떠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작가에게 여전히 애정이 많아서 전화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 유시민 작가의 그 검은 음모를 아직도 몰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저 엄청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런 모습 현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사실은. 거죠. 네. 어떻게 유시민 작가를 맞아요. 우리가 버립니까? 아유, 예? 견인해 가야죠. 작가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면 알려도 맞아요. 드리고 네. 혹은 또 배울 건 배우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님과 달리 이제 뭐 철학적 소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지식은 짧죠. 다만 유시민 작가님께 이거는 확실히 드릴 수 있죠. 정확한 정보. 그렇죠. 더 이제 취재도 하셨고 그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논평은 정확한 취재에서 특히 네, 정치권은 맞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하면 상한 식재료로 음식을 하면 뭐 겉으로는 뭐 먹기 좋아 보일 수 맞습니다. 있어.
하지만 먹으면 탈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 정보도 똑같아요. 네. 취재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논평을 해야 오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안타깝게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취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기자들이 주변에 있는 거라기보단 유튜버들이 계신 유튜버라기 좀 폄하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김어준 씨나 네. 그냥 골방에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죠, 진짜. 일어납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그 기자 한 분, 정치부 기자 대선배 20년 하셨는데 저보고 갑자기 아버지 때문에 정치할 만하다. 뭐 아버지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제가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시고 저를 지원하는 줄 착각. 그게 정치부 기자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설명하래요. 제가 왜 설명하냐 했더니 설명 안 하면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선거 기간에 좀 황당했는데 이렇듯이 물어보면 되는 건데 1초 그렇죠. 정도. 근데 그분 또 저하고 안 지가 벌써 10년인데 그 우연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 예. 예. 자, 우리 유시민 작가가 부디 네, 그 전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하고 이제 제가 시작하는 걸로. 올 초에 딱 한번 문자를 보내긴 했어요. 네. 하도 이상한 얘기들 좀 하시길래 한번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고 맞아요. 싶어갖고 진짜로. 근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김어준 방송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허재현은 됐다. 그래서 이렇게 ABC론이 거절하신 걸로 제가 그래서 이해를. ABC론이 나와 만났었으면 아마 가나다론 같은 네. 새로운 좋은 예. 제도를 이론을 들고 나오셨을 텐데. 네. 제가 예전에 그 알릴레오 네. 저도 출연하고 또 그리고 한겨레에서 대표적인 친문 기자였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차이 좋습니다, 네, 유시민 사실. 작가님 책 보고 자랐고 네, 존경하죠. 저도요. 뭐, 예, 네. 뭐 진짜 그거는 뭐 대한민국 3040 세대는 늘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 애정을 좀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했는데 안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뭐 찾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됐어요 이제 네. 바쁩니다. 요거 유시민 작가 만날 시간에 더 일 잘하는 민주당 맞습니다. 의원 한 명 더 만나겠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이 지금 선거 끝난 지 보름 만에 이런 메시지를 내서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남 탓하고 있어요. 남 탓 벌써부터 평택에서 선거에서 졌는데 이게 지금 민주진보 연대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그냥 민주진보연대가 실패. 그래서 성찰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찰해야가 아니고 성찰하겠다. 본인들이 연대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 평택을에 저도 했지만 네. 평택을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그러죠. 울산, 네. 대구. 그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 패배하더라도 지금처럼 조국 대표가 이런 평가 안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평택에 왜 갑니까? 평택에 갈 이유 자체가 근데 안타깝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성찰해야. 민주당 성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조금 약간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난 동의 못하겠다. 왜 내가 성찰합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거잖아요. 한 곳도 양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오늘 글을 KBS 라디오 예. 조국 대표가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게 이게 전략 공천은 이번에 보궐은 100% 전략 공천이었잖아요. 그 예. 정청래 대표가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 공천이라고 천명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본인이 정청래 대표와 상의나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역을 배분하든 양보를 요구하든 그게 돼야 되는 것인데 평택 가서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본인이 딱 지역구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되는 예. 거지. 또 이게 앞서하고 다 똑같잖아요. 예. 보안 수사권 뭐든지 답정해놓고 수기하면 안 된다. 수기해놓고 답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 그 진보당 표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예.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진보 연대 다. 그래서 진보당이라도 하물며 연대를 같이 했다면 저 유이동이 이겼죠. 당선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김재현 대표는 굉장히 노력을 조국당과 연대 뭔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죠. 예. 그런데 조국당이 피했어요. 그렇죠. 피했어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뭐 그리고
본인이 조국 대표가 그 당시에 김재현 대표가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는데 조국 대표가 말실수를 한 게 있어요. 저 전화기 안 갖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도망가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조국당은 의지가 민주진보 없죠, 연대에 아예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전화 주십시오. 대화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아, 전화기 안 갖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재현 대표가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 이게 보면 옆에 참모가 중요하다는 걸 늘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조국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분은 단순하게 일개 국회의원의 꿈이 아니잖아요. 대선을 꿈꾸면 사퇴하고 본인이 네. 희생, 헌신. 이러면 당연히 지금 대표 그렇죠. 후보, 대선 후보 천지일보에서 1위로 나오죠, 바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낙선하다 보니 이제는 정계 이후에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좀 조국혁신당의 저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정말 조국 대표 주변에서 정말 저기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면면이 아쉽고요.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 창당 준비위원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을 네.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조국당에 대한 애정이 저도 여전히 있어서 그런데 솔직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떠났고 그냥 네. 배지들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선도 있지만 대선 이게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연대는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한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앙금이 있지만 다시 뭉칠 필요가 있죠, 당연히 또 저희도. 안 뭉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 자체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할 조국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가 네. 안 뭉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보여주실래요? 벌써 이거 하고 계세요. 이게 뭉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옆에 참모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네. 지금 광주 가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안타깝죠,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당을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지론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지 나 대권 주자예요. 그러면서 설사 합당하더라도 우리 지분 보장해줘야 돼요 대권 주자로서. 네. 최고위원 한두석 내놓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렇게 계속 대권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한 게 그러면 그게 이재명 합당이 대통령- 진정성이 됩니까? 그렇죠. 합당이란 게 그가 뭐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인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합당이나 연대는 다른 의미인데 자꾸 예전에 계신 리더들은 와서 그럼 자리 몇 개 줄래, 몇 석 줄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걸 자꾸 서로 갈등 양상으로 부추기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합당의 희극차도 못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아쉬운 거죠 저런 부분. 제가 부추기고 있는가요? 아니죠. 아니, 그건 이제 가끔 조국 이렇게 대표. 뭔가 갈등을 너는 왜 자꾸 부추기냐. 저도 이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 논평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 언론이 예. 그게 최선인가? 항상 이게 갈라치기 한다는 얘기를 제가 1년째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조국 대표가 저런 행보를 계속 보이면 보일수록 본인에게 좋지 않고 민주진영이 오히려 좀 분열된다라는 게 저는 예측이 되는데 조용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가 이제 저는 이제 저보고도 매번 그런 뭐 회색 분자라고 하고 평화주의라고 하면 나약하다 정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 하듯이 저는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자님 같은 분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문제 제기하고 네. 저 같은 분은 좀 이제 평화 네. 이게 딱 해서 이제 보수라기보다 좀 다른 생각 가진 사람과 좀 대화를 좀 더 시도한다든지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좀 달란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해서 하는데 꼭 일률적으로 다 문제 제기 네.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네. 해주셔야지. 갑자기 평화를 얘기하시면 저는 큰일 나죠. 순수합니다. 저 전당대회 네. 출마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주시고 뭐 비난, 비판 다 네. 가능하다. 예, 네. 그래요. 뭐 허재현 기자의 논평이 뭐 어떤 거는 옳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허재현이라는 기자는 지난 몇 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고 기자로서의 양심 최소한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될 거니까 참조하시되 맞습니다. 동의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민주당 안에서 깊숙이 또 이런저런 정치 고민을 하시면서 당원들을 만나시는 우리 서재현 전 대변인님 같은 분들의 말씀도 귀 네. 기울여 주십시오. 서재현 네. 우리 속 대변인님. 네. 예. 예, 오늘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우리 뭐 민주당원들께 말씀을 좀 당부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좀. 저도 사실은 당원들 만나면 네. 뭐 축구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당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만 그게 이게 제가 컨트롤할 부분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 포함해서 조금 이제 어르신들께서 네. 조금 개인적 늘 얘기했던 정청래 대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당우사. 저는 사실은 선당우사를 믿진 않는데 저는 당사 일체를 많이 대구는 얘기하는데 맨날 선당우사 하잖아요. 이제 그래도 또 기회를 또 너무 주시는데 안타까워. 예. 그래서 저는 선당우사보다 네. 당사 일체에서 당과 본인의 진로를 동일시하는 그런 행보나 언행을 좀 해주셔서 당원들이 좀 걱정 안 할 수 있게 네. 좀 만들어 주십사.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부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당원들도 또 이제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 걱정이 정말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네. 저도 제 역할을 정말 잘하겠다. 또 한 번 더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바빠서 요즘은 뉴타스 안 보실 텐데 보셔야죠. 예전엔 보셨어요. 예전에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몇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통령님 텔레로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맞다 우리 민주당에 서재현이 있었지. 그 서전을 알 수도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알죠. 그래서 우리 하정우 키워 주셨듯이 네. 또 이렇게 또 금융 인재, 금융 개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기회 주셨습니다. 경기도 있을 때 저를 맞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엄청난 저의 개인적 큰 자산이죠. 네. 총선 때도 활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내각에 또 불려가실 수도 있지 않나. 네. 네. 또 열심히 저 혼자 그냥 네. 바람을 희망을 예측해봤습니다.